기후위기의 9번째 주제인 이미 일어난 이 기후변화는 어떻게 우리가 막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기후위기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회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을 했고, 그래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했고, 그래서 기후변화가 일어났죠. 그 변화로 인해서 바로 우리한테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위험, 재난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해도 이것이 사람이냐, 시설물이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이러한 그 피해를 갖다가 이제 입히게 되죠. 그 다음에 설사 그러한 이제 위험에 이제 노출이 되었다라고 해도 우리가 그거를 잘 막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췄냐, 안 갖췄냐, 그걸 우리가 취약성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결국 그 취약성에 의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후변화의 그 피해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어차피 위험은 일어났지만 그거를 우리의 통제 아래 두고 그 위험에 우리가 잘 극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적응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었던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는 우리가 저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후변화의 결과로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적응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후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제대로 막지 않는다. 그러면 그로 인한 그 영향이 결국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 이 사회 경제를 결국 무너뜨려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러한 경제 성장과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 고리를 갖다가 지금 끊어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번 시간에 이 기후변화의 결과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기후변화의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 속에서 이 기후변화의 결과를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란드의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주했고 소멸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800년 이전에 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그 아이슬란드, 그 북대서양에 있는 그 작은 섬나라를 이제 알았어요. 거기가 있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가서 정착해서 좀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추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얼음의 땅이라고 하는 이 이름만 남겨놓고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서기 800년 이후가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우리가 그때를 중세 온난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기 900년이 되면 지금 저 그림에서 보듯이 저 고동색으로 저 칠한 저 지역, 저 아이슬란드에 이제 그 노르웨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서기 1000년이 이제 되니까 이제 좀 더 따뜻해져 갖고 이 그린란드 연안에도 풀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린란드, 우리가 이 사진에서 보게 되면 이 얼음으로 다 둘러싸여진 지역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가 왜 그린란드 녹색의 땅이 되었냐? 바로 1000년 전에는 그 지역에 중세 온난기로 인해서 연안에 풀들이 자란 거예요. 그걸 보고서 바로 그린란드 녹색의 땅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풀이 자랐으니까 바로 그 지역에 이제 들어가서 노르웨이 사람들이 살게 되었어요. 저기 그린란드의 고동색으로 칠한 저 지역입니다. 자, 1300년이 되니까 북미 대륙에서 에스키모의 계열 사람들이 이제 그린란드에 넘어들어서 또한 살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1300년이 되게 되면 그때는 중세 온난기라고 하는 것이 끝이 나고 중세 소빙하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00년이 되니까 이 소빙하기에 그런 어떤 추위가 굉장히 이제 추워진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는 보니까 그린란드의 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완전히 소멸을 해버렸죠. 반면에 이 에스키모의 계열 사람들은 더욱더 번성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노르웨이 사람들이 그린란드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정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500년 전이기는 하지만 이 유럽의 문명이 에스키모의 문명보다는 월등히 우수한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저기에서 그렇게 생존을 못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소빙하기에 들어서니까 그린란드에 이제 풀들이 자라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노르웨이 사람들은 악착같이 그들이 유럽에서 갖고 왔던 그 삶의 방식인 목축을 유지를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풀이 안 자라는데 목축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거는 굶어 죽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죠.
결국 이들은 그들이 유럽에서 갖고 왔던 그러한 어떤 생존의 방식, 그들의 문명, 그들의 관습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소멸로 끝장이 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에스키모의 계열 사람들은 저 소빙기 때 저 그린란드가 너무나도 살만한 거예요. 바닷속을 봤더니 바다 표범이 빠글빠글하고 그거를 때려잡아 먹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그 가죽으로 배도 한 척 만들어서 이제 나가갖고 고래도 한 마리 잡아다가 고래 기름 태워가면서 오히려 저렇게 번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시대라고 하는 거는 그 과거에 우리의 성공적인 이러한 삶의 방식, 생존의 방식을 그냥 쥐고 앉아 있으려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러한 석탄 발전소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우리에게 바로 그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과거에 이러한 이 변화의 시대에는 과거의 성공에서 빨리 깨어나와야 되고 이 변화에 맞는 그러한 생존의 방식을 빨리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여기에서만이 우리의 생존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린란드의 노르웨이 사람들의 이주와 소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변화의 태도를 이제 변화 속에서 우리의 태도를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대표적으로다가 이러한 적응을 잘했던 케이스를 이 시카고 폭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카고가 위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죠. 선선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1995년도에 이 그림, 저기 붉은색으로 된 게 지금 온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주일 이상 35도를 저렇게 넘어갔어요. 저 때 폭염으로다가 700명이나 시카고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보통 저 정도의 온도가 뭐 뉴멕시코나 뭐 아리조나, 텍사스에서 일어났다 저렇게 사람들이 폭염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런 데서는. 사람이 그러한 폭염에, 그러한 높은 온도에 잘 체질적으로 어느 정도 적응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어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죽질 않아요. 자, 그런데 저렇게 선선한 지역에 저런 이제 폭염이 들어오게 되면 저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옵니다. 시카고 시청이 깜짝 놀랐죠. 야,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왔는지 이제 조사가 들어갔어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가난한 노인분들이 주로 사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꼭 시카고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 우리나라를 포함을 해서 전 세계 어디를 다 조사를 해도 이 나이가 많은 가난한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셔요. 이거는 나이가 먹게 되면 이러한 갑작스러운 이러한 그 폭염에 잘 적응을 할 수가 없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쪽방 같은 데서 고립이 돼 있는 상태로다가 바로 많이 이렇게 가난한 나이 든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굳이 조사를 안 해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조사에서 특이한 점을 하나 찾아내게 돼요. 그건 뭐냐? 똑같은 가난한 마을이 두 개가 있는데 노인 비율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데 한쪽 마을에서 이게 폭염에 의한 사망자가 10배 이상이 나와버린 거예요. 시카고 시청이 이걸 놓치지를 않습니다. 더 조사가 들어갔어요. 왜 이런가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범죄율이 그 10배의 폭염 사망자를 이제 일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염 사망자가 많이 나온 그 마을은 범죄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분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을 많이 안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의 네트워크가 발달을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폭염 상황 속에서 이 가난한 노인분들이 이 고립된 상황에서 쪽방에서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그런 가난한 마을이라 해도 범죄율이 낮았던 마을은 그 지역 네트워크가 잘 발달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함께 돌봄센터 같은 곳으로 간 거예요. 가다가 어느 집 할머니, 어느 집 할아버지 다 자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죠. 이분이 지금 안 보이네? 그 쪽방 같은 데서 사는데, 야, 그럼 데리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지역에서는 사망자가 거의 나오지를 않은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자, 저기서 이제 4년 후에 1999년도에 파란색으로 이제 된 것이 이제 저때 99년도에 또 기원입니다.
저 때도 35도를 넘는 이 폭염이 또 발생을 했었어요. 이때는 시카고 시청이 그 4년 전에 95년도에 폭염 사례에 대한 조사가 잘 되었었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이 공무원들을 범죄율이 높은 이러한 마을로 그 쪽방에서 고립된 상태에 있는 그 노인분들을 일일이 이제 돌봄센터로 모시고 나오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의 같은 이러한 수준의 폭염이긴 했지만 바로 사망자가 110명으로다가 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이다라고 하는 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거를 또 우리가 얼마나 대응 체계를 잘 만드느냐, 이러한 적응 체계를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위험 자체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탄소를 이제 줄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정의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후 위기, 이 적응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도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후 위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뭐 홍수가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이것이 누구한테나 동일한 이러한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뭐 연령이나 성별이나 계층이나 아니면 그의 인종에 따라서 이 피해가 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피해가 다 다르게 이렇게 드러나냐 하면 바로 이 기후 위기는 불평등과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 기후 위기가 일어나면 재산과 수입에 비례하지 않는 이러한 피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산비탈이라든가 이 하천의 저지대라든가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은 이러한 자연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의 모든 것을 잃잖아요. 그렇지만 부유한 자들은 안전한 곳에서 살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거의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가 증폭이 되면 증폭될 수 할수록 이러한 불평등에 의해서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들이 더욱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결국은 사회 전체가 불안정하게 되죠. 모든 안전은 타인의 안전을 통해서 나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인데 타인들이 이런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이 다 불안전한 이러한 상황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이 안전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러한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바로 우리가 탄소를 갖다가 저감하는 열심히 아니면 고배출 사회로 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러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이러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의 인가가 바로 함께 묶여져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1.5도를 막는 사회를 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빈곤을 없애고 이 불평등을 최소한 줄이는 그러한 미래 속에서만 우리는 지속 가능한 이러한 탄력성이 있는 그러한 미래를 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4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극단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게 되면 그 사회는 너무나도 불안정한 사회, 다시 말해서 불평등이 크고 이 빈곤의 그 비율이 너무나도 높은 사회, 이렇게 되게 되면 보편적인 이 손실과 피해, 여기서 이 보편성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4도, 3도 이 정도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그다음에 부자,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다 피해를 보는 이러한 세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도에서 이제 3도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그 안에서는 불평등한 손실과 피해, 이 범주 안에서는 이 세상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이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가 더욱더 증폭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사 우리가 2도를 막는다라고 해도 그 사회 자체가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면 대단히 이 사회적으로 불안전한 사회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2도, 3도에서 배출량 그 정도의 기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갖다 정의롭게 만들면 보다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다라고 IPCC는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기후변화의 이 결과로 인한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